뒤에 보시게 되면은 세계은행에서 World Bank에서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World Bank 리포트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 국가의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경제 성장률은 0.8%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수치가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할 거예요. 1%도 안 되는데 왜 저래? 라고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0. 몇 %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0. 몇 %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잖아요. 그만큼 0.8%라고 하면은 정말 많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 거의 경제 성장률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플랫인 상태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요즘 하도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수치는 정말 대단한 수치인 겁니다. 보세요. 신뢰도가 10%나 상승할 때 0.8%나 상승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고신뢰 사회와 저신뢰 사회의 정의를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영어로 경제 성장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제 성장률은 영어로 Economic Growth Rate이라고 합니다. Economic Growth Rate. 어떠한 단어에 rate가 붙으면 그 U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나온 이 률 있죠? 이 U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작하실 때 뭐뭐률, 뭐뭐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rat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는 것까지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저신뢰 사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신뢰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혈연 사이에만 신뢰가 존재하면 저신뢰 사회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다시 말해서 traditional society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사회를 우리가 저신뢰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저신뢰 사회에 대한 의미 먼저 영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신뢰 사회는 영어로 low trust society. low trust society. 자, 이제 여러분 마음 준비하세요. 영어가 갑자기 확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여기서 학습했잖아요. 가족 혈연 사이에만 신뢰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가족과 혈연 사이에만 신뢰가 존재합니다. 라는 게 가장 핵심 내용으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문장에 두 문장이네요. 시작! People only trust between family or kin and a narrow circle of personal friends. It is difficult for people to trust those outside of these narrow circles. 한 번 더. People only trust between family or kin and a narrow circle of personal friends. It is difficult for people to trust those outside of these narrow circles.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low trust society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씩 같이 볼게요. 사람들은 오직 믿는데요. 누구를 믿냐면은 가족, 킨은요, 혈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킨, 혈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한 narrow라고 하면 되게 좁은, 비좁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비좁은 자기 그 테두리에 있는 친구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수룩하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되게 편협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편협된 인간관계가 내 안에서만 있는 친구들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circle 자체가 굉장히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죠. 그리고 it is difficult,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자기만의 공간의 밖에 있는 사람을 뭐하기? 신뢰하기, to trust, 신뢰하기 어려운 사회를 바로 저신뢰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만 더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People only trust between family or kin and a narrow circle of personal friends. It is difficult for people to trust those outside of these narrow circles. 이렇게 해서 저신뢰 사회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대 개념입니다. 고신뢰 사회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연을 넘어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고신뢰 사회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고신뢰 사회는 어떻게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Modern Society, 현대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의를요. 저희가 한 번 더 영어로 살펴볼게요. High Trust Society라고 불리우고요. 이 의미는요. 자, 영어로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A large number of overlapping social groups permit multiple memberships and identities. This makes people pass on information, innovation, and human resources easily. 한 번 더. A large number of overlapping social groups permit multiple memberships and identities. This makes people pass on information, innovation, and human resources easily.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overlapping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overlapping, 중복되고 반복된다, 중복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social groups, 사회적인 그룹이 되게 많은 수가 막 중복되고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permit은 허락한다는 거거든요. 허락하는데요. multiple membership and identity, 다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그 멤버십이나 혹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 identity를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신뢰 사회, low trust level society 같은 경우는 가족, 혈연, 정말 친한 친구들까지만 신뢰를 했는데 고신뢰 사회, high trust society 같은 경우는요, 모든 사람들, 되게 중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믿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냐면요. This makes people pass on information. 정보를 나눌 수 있게 한대요. 정보뿐만이 아니라 혁신, 그리고 human resources라고 하면은 human resources는요, 사실 인간 자원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 자원이라고 해석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용이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바로 고신뢰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가족, 혈연, 친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많이 포용되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A large number of overlapping social groups permit multiple memberships and identities. This makes people pass on information, innovation, and human resources easily.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봤었던 World Bank Report 있었죠? 그 문장 영작으로 하고 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경제 성장률은 0.8% 증가한다. When trust level rises 10%, the economic growth rate increases by 0.8%. 한 번 더. When trust level rises 10%, the economic growth rate increases by 0.8%. 신뢰의 수준이 올라가면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이만큼 0.8%로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I don't think
1995년 결과입니다, 여러분. 1995년에 이렇게 나왔대요. 좀 전에 살펴봤던 그 학자가 지정한 저신뢰 사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4국가였습니다.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네요. 1995년에 한국은 Low Trust Society로 분류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문장 볼게요. Korea was classified as Low Trust Society. Korea was classified as low trust society. 자, 여러분 여기에서 trust society라고 발음하면은 SS 중간에 T 발음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T 발음 조금 약화시켜서 발음해도 상관없습니다. low trust society라고 해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T 발음 너무 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low trust society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현재, 이건 그래도 사실 10년 전 이야기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현재 2000년대 들어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회 자본 지수 순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한 사회의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69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자료라고 하면은요, 사실 전체적으로 국가 번영 지수를 매년마다 이렇게 발표하는 영국의 한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발표한 전체적인 국가 번영 지수는 우리나라가 25위를 차지했는데 그 안에 세부 캐러고리 안에 사회자본지수가 6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기관은요, 바로 레게툼이라는 그 영국에 있는 리서치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매해 Prosperity Index라고 하면은 번영지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번영지수를 나타내 주는데 국가 번영지수를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이 아니라 매년마다 나타내 주는데 노르웨이가 가장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69위를 기록했습니다. Korea ranked 69 on social capital. Korea ranked 69 on social capital. 그래서 한국은 사회자본지수의 69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사회자본지수가 뭐냐? 신뢰를 바탕으로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사회자본지수에 대한 정의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사회자본지수는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사실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국은 25.8%를 기록해서 되게 낮은 수준이었는데, 사실 여기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요, 글로벌 애버리지라고 해서 세계적인 그 평균은요 24.2%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엔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닌가. 노르웨이는 74%잖아요. 되게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let's move on to find the meaning of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A person's well-being is best provided for in a social society where people trust one another and have the support for their friends and family, and this also encourages increases in per capita income.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요. 한 사람의 웰빙은 is best provided, 가장 잘 제공이 되어지는데요. 어느 사회에서 가장 잘 제공이 되어지냐면요, 그 사회에 대한 설명이 where부터 나오는 거죠.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 사람들이 서로 잘 믿고 people trust one another, 그리고 and people have the support for their friends and family.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죠. 친구와 가족과 친구를 지지해주고 응원을 잘해주는 사회가 소셜 캐피털이 높은 사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해주고 잘 응원해주는 거는 어떤 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요? Trust,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 그리고 and this also encourages increases in per capita income.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증진시키는데요. 무엇을 증진시키냐면은 per capita income. per capita income은요, 각각 1인당 개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뢰는 가족관계, 친구관계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1인 소득까지 향상시킬 수 있구나. 그래서 social capital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같이 더 쭉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A person's well-being is best provided for in a society where people trust one another and have the support for their friends and family. And this also encourages increases in per capita income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social capital이 중요한데 그러면 저신뢰 사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이 학자는 계속해서 고신뢰 사회가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럼 저희는 신뢰가 사라진 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한국말 안 보여주고 영어로 바로바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Conflict increases between an individual and a society. Conflict increases between an individual and a society 라고 나와 있습니다. Conflict, 막 충돌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 사이에 불평, 불만, 갈등이 일어난대요. 그게 저신뢰 사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저신뢰 사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죠? 요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Company investment gets worse. Company investment gets worse. 두 번째 특징은요, 기업의 투자가 악화된대요. Company investment, 기업 투자가 악화된다, gets worse. 악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경제에 완전 안 좋은 영향은 다 미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Distrust in government's policy increases. Distrust in government's policy increases. 같이 읽어봐요. 한 번 더 시작. Distrust in government's policy increases. Distrust in government's policy increas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Distrust, 이 단어 보세요. Trust라는 우리의 키워드에 dis라는 접두사가 붙었는데 얘는 안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래 의미의 반대를 의미하는 거죠. 신뢰의 반대는 신뢰하지 않는 이라는 거잖아요. 신뢰하지 않는 건 어디에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에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뢰, 그러니까 믿음, 불신이 상승한대요. 상승되는 거죠. 불신의 상승, 어떤 것에 대한 불신이 정부 정책에 불신이 상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더 난관에 봉착하는 거고 경제에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의 문턱에 이만큼 올라갔다가 좌절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문장만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The difference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is a level of trust in the society. The country which has a high level of trust will prosper and be the developed country. 한 번 더. The difference between developed country and developing countries is a level of trust in the society. The country which has a high level of trust will prosper and be the developed country 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후쿠시마가 마지막에 그 학자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영문으로 옮겨놓은 파트입니다. 차이점, 누구와 누구의 차이점?
developed country는요, 선진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developing country는요,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후진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어만 봐도 developed는 이미 다 번영된, 발전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developing은 막 발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국가의 차이는 level of trust다. 신뢰의 수준이다. 어디에서의 신뢰 수준이냐고 하면은요, 사회에서의 신뢰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국가, 그 국가가 어떤 국가냐고 하면은 높은 신뢰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요,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은요, prosper, 번영할 거래요. 번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be the developed country,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봐요. The difference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is a level of trust in the society. The country which has a high level of trust will prosper and be the developed country 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를 하면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뢰를 잘 쌓고 신뢰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기관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다 노력해야 되는 거겠죠?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팝퀴즈입니다. 오늘의 팝퀴즈입니다. 오늘 저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 높은 생산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팝퀴즈 문제는요, 바로 What is important to be the developed country? What is important to be the developed country? 정답 알고 계신 분은 홈페이지에 와서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